오늘은 배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생리통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가끔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아유, 원장은 허리 아파봤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자기의 아픔을 좀 잘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저희가 남자라서 생리통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힘든 건지는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더라도 제가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생리통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도 아마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내 가까운 사람이 너무나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직접 관리를 하거나 혹은 잘 가서 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생리통 때문에 매달 그렇게 생리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짧게 하루 이틀, 어떤 분들은 생리하는 기간 내내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진통제로 살고 진통제가 잘 안 들어서 몇 알씩 먹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은 정상적인 생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난소에는 여러 개의 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를 할 때 그 중에 한 난자를 이제 성숙을 시키기 시작을 해요. 해서 난포를 만들죠. 난포가 만들어지면 난포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난포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아주 대단한 양기예요. 모든 거를 자라게 만들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부피를 커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난포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기간 동안에 점점 자궁 내막 쪽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자궁 내막이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는 같이 어때요? 좀 땅도 많고 이렇게 기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땅을 키우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4일째 되는 날 배란이 이루어져요. LH라는 루테나이즈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배란이 되고 이때 이제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난포는 퇴화가 돼서 이제 황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황체는 황체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게 이제 프로게스테론입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점점 쭉 이제 올라가게 되죠. 에스트로겐은 이렇게 자궁 내막을 두텁게 만들고요. 프로게스테론은 두터워진 그 자궁 내막을 그대로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고 착상이 되면은 그 임신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이제 임신이고요. 만약에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면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또 다시 떨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 자궁 내막을 탈락을 시키는 과정이 이제 생리예요. 우리가 씨를 한 번씩 뿌리기 전에 이렇게 밭을 한 번씩 갈잖아요. 밭을 한 번 갈고 또 새로운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고 씨앗이 잘 심겨지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또 다시 밭을 갈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생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프로스타그란딘이 분비가 될 때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혹은 평소에 너무 순환이 안 되고 배가 냉해서 이게 혈관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겪는 게 이제 월경정 곤란증, 우리가 생리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흔하게는 배가 아프죠. 너무나 찢어질 듯이 아프기도 하고요. 이 프로스타그란딘이 자궁에만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분비가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좀 순환이 안 되고 약하던 부위들이 그때 좀 더 확연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손발이 너무 차고 저리기도 하고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크게 생리통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인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능적이냐 기질적이냐로 나누고요. 기능적이라는 건 모든 건 다 정상인데 잠깐 오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기질적이라는 거는 원인 질환이 있어서 문제 자체가 어떤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 젊은 나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10대, 20대에서 생리통을 느끼는 경우는 기능적인 경우들이 많고요.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나면은 생리통이 사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기보다는 생리 시작하는 첫날이나 전날 혹은 그 다음날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아프다가 마는 게 많고요. 자, 기질적인 경우는 아기를 낳고 났더니 오히려 막 그 다음부터 생리통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다음에 30대 이후에도 계속 생리통이 지속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기질적인 병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자궁 내막증이 있다든지 성근종이나 근종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몸이 아프다는 거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은 아프지가 않은데 잘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프다라는 뜻이고요. 순환이 잘 안 돼서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증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는 무언가 우리 몸이 나한테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그냥 잘 심사숙고해서 내가 평소에 몸을 너무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소통이 잘 안 되진 않은지, 내 몸을 잘 돌보지 너무 소홀히 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런 것들을 잘 케어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리 차고 기우는 것처럼 28일 주기로 이렇게 월경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봄에는 뭐예요? 농사 지을 때 일단은 봄에는 밭 갈고 씨를 뿌리죠. 여름에는 농작물이 자랄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죠. 겨울이 되면은 이제 다음 한 해를 계획을 할 거예요. 이제 다음 한 해 농사는 어떻게 지을지 이렇게 잘 계획을 합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 여자분들의 생체 리듬, 생활 리듬도 좀 맞춰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는 이 시기에는 아주 활발하게 일을 하고 사람들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란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 추수하는 과정이죠. 이때부터는 약간 몸을 좀 조심을 하고요. 생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겨울에 해당이 돼요. 자, 겨울에 막 활발하게 농사 짓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밤에 막 열심히 일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루를 반성하고 한 해를 반성하고 그냥 다음 해를 이제 계획하는 것처럼 생리 기간 동안에는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잘 살피고 다음 한 달을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용하게 계획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은 그런 리듬들을 우리가 잘 맞춰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몸의 아픈 통증 메시지에 귀를 좀 잘 기울이는 게 좋고요. 유제품이나 육류나 찬 음식, 단당류, 밀가루 이런 것들이 생리통을 훨씬 더 잘 일으키기 때문에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이 일회용 생리대들 자체가 좀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면 생리대로 좀 이렇게 빨아가지고 쓴다든지 하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통증이 사라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배가 냉해서 생리통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배를 만졌더니 배가 찬 사람들은 이런 통증들도 훨씬 쉽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찬데 않는다든지 배를 차게 한다든지 찬 음식 먹는 것들을 좀 줄여주는 게 좋고요. 평소에 좀 따뜻한 차를 열심히 마시고 통증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는 배를 좀 따뜻하게 해서 순환이 좀 잘 되게 도와주면은 통증기를 빨리 넘어갈 수가 있겠죠. 통증이 있더라도 가볍게 좀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게 통증을 훨씬 더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평상시에도 좀 가볍게 활동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순환이 잘 되겠죠. 생리통이 오랫동안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임상을 하면서 살펴보면요, 이런 분들 중에 호흡이 되게 짧은 분들이 많아요. 아까 잘 소통이 될수록 통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순환이 잘 되려면은 우리가 피가 잘 돌아야 되겠죠. 자, 물이 콸콸콸 잘 흐르려면은 수압 차이가 좀 높아야 돼요. 압력 차이가 높을수록 물의 이 높이가 많을수록 물이 콸콸콸 흐를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려면은 기압 차이가, 고기압에서 저기압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쌩쌩 불 거예요. 근데 이 압력 차이가 없을수록 잔잔하게 흐르게 됩니다. 이 배에 있는 혈액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의 압력 차이가 낮다 안 낮다 하게 되면 피가 활발하게 돌게 되는데, 우리가 호흡이 짧아서 흉식 호흡만 하게 되면 배를 전혀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가 순환이 정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배로 복식 호흡하는 것만 잘 연습을 하더라도 이런 생리통이 없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증 때문에 좀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런 호흡법들을 한 번 정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고요. 한의원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계획을 한 6개월 정도 이제 계획을 잡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처음 2달 동안은 원인을 해결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약을 2달 정도 쓰면서 배가 너무 찬 사람들은 배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 너무 기운이 잘 물체되어 있고 막혀있는 분들은 기운 소통이 잘 되게 만들어준다든지, 어혈이 너무 많은 분들은 배의 어혈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통 그렇게 한 2달 정도 치료하고 나면은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4개월 동안은 생리 시작하는 날부터 생리가 끝나는 날까지 저희가 이제 환으로 준비해 두는 약을 이제 드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약을 드시면 생리가 훨씬 더 활발하게 배출이 되면서 자궁을 한 번씩 이렇게 순환을 시키고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 이제 그런 개념처럼 생리량도 좀 많아지면서 그런 통증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치료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의 생리통이 완치가 되게 되고요. 그 뒤에 조금 허약한 분들은 경옥고 같은 거로 조금 더 조리를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